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산무분석 애널리스트 사고판다입니다. 오늘은 전일 나스닥이 6%가량 하락을 하면서 장 초반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급락이 나오고 시작을 했었는데 나스닥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 그의 대표적인 선방한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 정부에서 밀고 있는 뉴딜 관련 종목들, 오늘 풍력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뉴딜 관련주들이 코스닥의 하락을 상당히 막은 그런 하루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풍력 같은 경우에 유니슨 그리고 뭐 없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 하나솔루션 등등 해서 나머지는 제약주 관련해서 상승을 하는 그런 하루였다. 하지만 지수상으로는 선방을 했지만 일단은 수급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나스닥에서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이번에는 피하지 못하고 하락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면서 정말 괜찮은 종목으로만 골라서 투자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개인만 1조 3천억 원 가량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그리고 특히 기관에서 8천억 가량의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코스닥에서도 개인만 2,200억 가량 순매수를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지수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지수 차트 같은 경우에 코스닥에서 장 시작하자마자 거의 시가가 마이너스 3.75%, 4% 정도 급락을 하다가 21선을 맞고 다시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 배경에는 뉴딜 관련주, 정부에서 지금 20조 가량의 자금을 투자해서 시장을 살리고 국민들과 정부 그리고 기관, 금융기관까지 포함해서 지금 엄청난 그런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보다 반발 매수세가 적긴 하지만 이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21선을 강하게 하회를 했다가 마이너스 2.64로 마무리를 했다가 다시 한번 21선을 그럼 회복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오랜만에 주봉상으로 한번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부 충격만 없다면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어제의 이제 하락의 주범들을 한번 보면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 나스닥과 S&P만큼 오르진 못했지만 그동안 많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까지 돈의 힘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급락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다행히게도 21선을 하향 돌파하지 않고 21선을 맞고 다시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21선에서 1차 저지선이 걸려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전 세계적으로는 다 뭐 코스피 코스닥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다지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빅스 지수가 여전히 좀 불안한 게, 현재 어제 거의 23%가량 급등을 하면서 하루 만에 강력한 시세가 나왔고 모든 지지 돌파선을 다 뚫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약 36불을 뚫어 넘고 넘긴다면 이 3월에 급락을 했던 이 빅스 지수 포인트가 바로 가장 고점이 37불 정도인데 37불까지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빅스 지수가 개설되고 나서 이 역사적 신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현재 오늘 또 고가를 갱신을 했고 살짝 눌림목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빅스가 21선 아래까지 하향 돌파하기 전까지는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돌아오는 이제 페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돈을 막 풀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에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 일단 S&P 같은 경우에 상당히 깊은 봉으로 선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4%, 간신히 21선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현재 낙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6%,
선물지수가 마이너스 6%까지 급락을 했고, 미국 증시 3인방이 다 똑같은 모습의 차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21선을 지킬지 안 지킬지는 오늘 새벽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화까지 좀 긴장을 놓치지 말고 좀 진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큰 금액의 투자는 좀 보류해 두시고, 아니면은 좀 정말 괜찮은 종목이나 이 지수와 관계없이 혼자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매수해도 좋지만, 좀 지수에 강력하게 반응하는 대형주들,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리고 뭐 이런 등등 대기업주들을 사는 것보다는 테마로 움직이거나 기술적 분석 차트가 상당히 좋고 지수가 떨어짐에도 상승하는 그런 종목을 픽해서 들어가야지, 지수와 이제 묶여있는 코스피 200 종목들을 들어갔다가는 이런 나스닥 하락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21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않고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틀째 테슬라와 애플 주식의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일단은 제가 테슬라, 애플이 미친듯이 급등할 때도 주식 분할을 하고 급등하는 것에 상당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유는 큰 손에서 작은 손, 기관 투자자, 펀드 매니저 손에서 일반 슈퍼마켓 아줌마한테 물량이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상으로 상당히 좋지 않다.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질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분할을 한 후에는 상당히 좀 주의를 갖고 기울여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오늘 테슬라 관련된 뉴스 기사를 봤는데, 영국 그리고 유럽 쪽에 대주주들 중 한 명이 무슨 이 지분 가치가 너무 올라서 자기 회사 포트폴리오의 퍼센트지를 너무 크게 차지해서 매도를 했다라는 정말 아름다운 시나리오를 가지고 매도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나는 팔고 옆에 아주머니한테 팔고 자기는 빠져나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고,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 주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일단 고점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실리면서 강한 음봉으로 떨어졌고, 오늘도 뭐 어제 새벽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때 상당히 조심하고, 21선 393불을 하향 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차라리 사려면 21선을 시원하게 하향 돌파하고 다음날 기술적 분석으로 회복을 해줄 때 사는 거지, 지금은 현재 테슬라와 애플을 주식을 매수하면 글로벌 호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실전 매매 종목과 그리고 오늘 핫한 뉴딜 관련주 몇 개를 보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저는 매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나이백을 어제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매도 타이밍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좀 단타 칠 종목은 아닌 것 같고, 현재 역사적 신고가 지점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믿고 가자 해서 한 4만원 정도에 팔까 5만원 정도에 팔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격을 정한 이유는 일단은 뭐 제 느낌에 따른 거고, 일단은 역사적 신고가 지점은 CS 윈드에서도 느꼈지만 역시 역사적 신고가 종목은 함부로 파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함부로 주가를 예측하는 것도 전혀 의미가 없다. 항상 주식시장은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가거나 방향이 일치했다 하더라도 오버슈팅이 나오는 게 바로 주식시장의 묘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역사적으로 없었던 엄청난 초강세장이기 때문에 이 나이백이라는 주식도 아직까지 슈팅 나올 기회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매도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이 나이백이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뉴스에서 썰이 풀리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일반 투자자들을 꼬시기 위한 기레기들의 뉴스가 아직은 풀리지 않았다는 게 저의 홀딩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일 매매에서도 이렇게 비어 있고,
그렇고 저는 이 나이백이 네이버 뉴스, 일면 뉴스에서 나이백이 뭐 치료제를 성공했다, 뭐 어디 미국 유수의 기업들과 손을 잡았다라는 뉴스가 나옴과 동시에 팔 예정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뉴딜 관련 정책주를 한번 보게 되면 태양광 관련주인 하나솔루션,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말해도 소용없겠지만 저는 한 15,000원 정도에 보유를 하다가 한 2만원 정도에 판 기억이 있는데 역시나 저희 예상을 뛰어넘고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월봉상으로 이 하나솔루션의 역사적 신고가 지점은 57,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타서 지금 역대급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틀 연속 이 주식에서 없었던 그런 거래량이 뿜어내고 있고, 가장 고점에서도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고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이 한 53,000원 그리고 55,000원에서 1차 매도를 하고 57,000원을 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좀 늦진 않다. 아니면 뭐 이 주식이 뭐 10만원 갈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들고 가도 좋겠지만 요즘 개인 투자자들을 기술적 분석, 뭐 역사적 신고가 매매에 정말 능숙하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 주가를 움직이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 신고가에 트라이하기 전에 한번 흔들고 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왜냐면 논스톱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리스크가 충분히 존재하고, 일단 솔루션이 오르고 있는 그런 이유들이 뉴스에서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에 단기간 조정이 올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 풍력 관련주들의 대장 동국 SNC,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아직은 멀었지만 최근에 급등세가 엄청나고 오늘도 52주 신고가, 이 종목을 놓쳐서 정말 아쉽지만 사실은 이 5,160원을 뚫고 올릴 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오늘 좀 게으름을 피느라 제대로 조회를 하고 있지 못했다. 좀 아쉽지만 시간에도 한번 볼까요? 시간에가 3.43% 오르면서 거의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향후 동국 SNC도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존재하고, 현재 뭉칫돈이 뉴딜 관련 정책주로 몰릴 가능성이 아직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20조의 유동 물량이 추가적으로 분배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저 같으면은 일단 조금 눌러줄 때, 내일 급등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일 뭐 조금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에 좀 눌러줄 때 충분히 매수할 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뭐 재무는 따로 보지 않겠습니다. 요즘에 뭐 재무 의미도 없고 재무 보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따로 보지 않고,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개잡주였고 한국에서 친환경 그런 정책, 친환경 그런 관련주들이 워낙에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정책적으로 무슨 이슈가 나올 때만 이렇게 급등을 하고, 2007년이면은 아마 태양광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을 하던 그런 시즌일 것 같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 가장 대장주가 OCI였는데 OCI가 아마 70만원 갔을 때 2007년 OCI 주가랑 볼까요? 정확하네요. OCI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을 때, 거의 바텀에서 6배 이상 상승을 했을 때 이 태양광 관련 이슈주들이 현재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세 상승기 초입으로 보이고, 현재 묶여서 유니슨 그리고 동국 SNC 그리고 뭐 CS윈드 등등 대한민국 정부에서 밀고 있는 정책주들이 대거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서 배부르게 먹고, 저렇게 OCI 같이 항상 OCI 차트를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 탐욕이 들었다 싶을 때 빠져나오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 유니슨 같은 경우에도 5개월 만에 10배가 넘는 그런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 상당히 고점이다 라는 것을 좀 인지하시고, 이런 종목이 떨어지면은 순식간에 하루에 그리고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 60%도 쉽게 가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은 대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바텀에서 잡으신 분들이야 워낙에 부담이 없겠지만, 지금 뭐 어제 오늘 상따를 들어가거나 그러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출렁거릴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좀 주의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석 마무리하면서 다시 신용 시장 종합 흐름도를 한번 보면, 일단 9월 2일 기준, 엊그제죠. 수요일 기준으로 신용잔고가 16조 5천억 원, 하루에 3천억 원이 증가를 했고, 예탁금 좀 초라해 질 정도로 좀 줄었습니다. 50조, 55조를 넘은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 50조 하향 돌파하면서 4조, 48조 예탁금으로 좀 줄었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현재 나스닥 갑자기 이렇게 또다시 급락을 하는데, 오늘 이 나스닥이 21선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가 다음 주 우리 한국 시장에도 크나큰 여파가 있을 테니까 잘 살펴보시면서 투자 방향을 좀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